돈슐랭입니다. 오늘 오후 8시 트럼프의 최후 통첩 시한이 끝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 전역을 폭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쟁 38일째. 유가는 67달러에서 113달러로 올랐고 공포 탐욕 지수는 23점입니다. 이럴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감이 아닌 데이터로 답해드리겠습니다. 35년치 7번의 전쟁을 직접 분석했습니다. 슈카처럼 스토리로 풀거나 전문가 인터뷰 말고요.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3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살됐어요.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습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길인데 선박 통항이 70% 줄었습니다. 전쟁 38일째. 지금 협상이 교착 상태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WTI 유가 113달러. 전쟁 전 67달러였습니다. 38일 만에 64% 올랐어요. 유가가 올라가면 원화가 약해집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코스피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니까요. 공포 탐욕 지수는 23점. Extreme Fear 구간입니다. 단 VIX는 24. 아직 진짜 패닉은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현금 비중을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올렸습니다. 한 달 만에 3.4%에서 4.3%로. 이제 본론입니다. 과거 35년 7번의 중동전쟁이 있었습니다. 걸프전부터 2023년 가자 전쟁까지. 저는 이 기간 S&P 500, 유가, 금, 방산주 데이터를 전부 뽑아봤습니다. 8,670 거래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1990년 걸프전이 가장 극단적인 사례였습니다. S&P가 16% 빠졌고 회복에 188일 걸렸어요. 근데 1991년 1월 17일 데저트 스톰 작전 개시 당일 S&P가 3.7% 급등했습니다. 유가는 같은 날 33% 폭락했고요. 전쟁 발발 자체가 불확실성 해소의 신호였던 거예요. 2003년 이라크전. 개전 전 3개월 동안 시장이 6% 빠졌습니다. 네, 실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13일 만에 전부 회복했습니다. 3개월 수익률 플러스 15.3%. 7개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에요. 이게 월가에서 말하는 공포에 팔고 전쟁의 사라의 교과서 사례입니다. 6개 사례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평균 낙폭 마이너스 6.9%, 회복의 평균 66일, 3개월 수익률 플러스 4.4%, 6개 중 4개는 3개월 후 플러스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버티면 되겠네 싶으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패턴이 깨지는 조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유가 공급이 물리적으로 차단됐을 때예요. 역사상 7번의 위기 중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막힌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1년에 이란이 위협만 했을 때도 시장은 1%도 안 빠졌어요. 이번엔 실제로 막혔습니다. 역사상 호르무즈가 실제로 봉쇄된 건 처음이에요. 설레가 없습니다. 걸프전과 비교해볼게요. 하루에 2천만 배럴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데 지금 그게 막혀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여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250만 배럴. IEA 전략 비축유 다 합쳐도 583만 배럴. 전체 30% 커버하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수요가 스스로 꺼져야 메워집니다.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 시나리오는 현 수준 장기화입니다. 확률 40에서 45%. 브렌트 95에서 115달러 횡보예요. 정전 타결되면 80에서 90달러로 급락. 사우디 인프라 피격되면 130에서 160달러. 골드맨삭스는 이 경우 2008년 사상 최고가 147달러를 뚫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봐야 할까요? 데이터가 검증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입니다. 둘째는 방산.
셋째는 에너지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금부터요. 지난 4번의 중동위기에서 금은 전부 해지 역할을 했습니다. 4번 다 통했어요. 통계적 검증도 됩니다. JP모건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달러 약세를 동시에 커버하는 최적 해지라고 했어요. 한국 투자자라면 원화 약세 효과도 추가로 붙습니다. 방사는 7번 중 6번 플러스였습니다. F-35 전투기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만드는 록히드 마틴이 대표적인데요. 위기 직후 일주일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 5.6%. B2 스텔스 폭격기를 설계한 노스롭 그루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개전 당시 플러스 21.9%가 검증됐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등 국내 수혜주도 있습니다. 에너지는 이미 많이 올랐다는 게 핵심입니다. 엑슨모빌 플러스 34%, LNG 수출 대형사 플러스 44%. 그 중에서 LNG 수출 1위 기업이 에너지 섹터에서 선행 PER이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아시아와 유럽이 LNG 대한 수입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현 수준 장기화 기준 배분 방향입니다. 현금 25%는 많아 보이시겠지만 오늘 밤 최후 통첩 결과에 따라 시장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정전 타결 시에는 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인덱스를 늘려야 해요. 리스크 2가지와 역발상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정전이 오면 엑슨모빌료 15에서 20% 급락이 가능해요. 유가 $150 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2008년처럼 수요 붕괴로 역설적 하락이 옵니다. 역발상으로 보면 공포 구간이 역설적으로 매수 기회였고 데저트 스톰처럼 전쟁 발발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였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23입니다. 익스트림 피어 구간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수준에서 6개월 후를 보면 대부분 플러스였습니다. 물론 이번은 선례가 없는 상황이지만요. 기관들이 현금을 4.3%까지 올렸습니다. 이 돈이 언제 시장에 재진입하냐의 문제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 후 6개월 평균 플러스 3.4%, 상승 확률 67%입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봉쇄는 역사상 선례가 없습니다. 금과 방산이 데이터가 검증한 해지 수단입니다.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높게 유지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오늘 밤 최후 통첩 결과가 나오면 바로 분석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습니다. 돈슐랭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